어제 남겨주신 채팅창의 글을 보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좀 있고요. 어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다시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자, 지금 살펴볼게요. 어제 우리가 뭘 했었냐면 결국은 공부가 잘 되든 공부가 안 되든 전부 생각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보는 힘이고, 우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공부와 상관없는 온갖 생각들이 공부를 할 때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뇌과학에 의하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0.3초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주의를 두고 하나 듣거나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무의식 내로 들어가고 그리고 의식 내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의식적 주의를 쓰느냐 아니면은 무의식적 주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 주의, 즉 우리가 하루 동안의 대부분은 이 무의식적 주의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만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갖고 하지는 않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집 밖으로 나갈 때까지 뭐 특별히 신경 쓰이는 일이 없죠. 그거는 뭐냐면은 모두 다 무의식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의식적 주의를 써야만, 즉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익숙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공부예요. 공부라고 하는 거는 늘 새로운 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식적 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 주의와 무의식적 주의의 결과는 무의식적 생각과 의식적 생각인데, 특징은 무의식적 생각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재미 위주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 생각은 뭐냐면은 긍정적이고 이타적이고 목표지향적이라는 거죠. 목표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려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의식적 주의를 쓰느냐 의식적 주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의식적 주의를 썼는가 무의식적 주의를 썼는가, 아니면은 그냥 되는 대로 했는가. 사실은 되는 대로 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공부가 잘 되고 어떨 때 공부가 안 되고, 이런 이제 막 출렁출렁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우리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어떤 경우이든지 저절로 생각나는 거라는 거죠. 답이 생각이 나든 답이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이 나든, 또는 모르겠다라는 사실도 저절로 생각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의식적 주의를 두게 되면 이름은 왜 이래? 공부와 관련된 생각들이 나고, 자, 마이크는 다 끄주세요. 자, 공부할 내용에 무의식적 주의를 두면 공부와 관련 없는 생각들이 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실은 주의를 두고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모든 일들은 나의 무의식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 못 하시면 계속 지금처럼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글이 이해되어지고 글이 암기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를 두어서 글자를 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서 다 진행이 돼요. 자, 결국은 이런 거죠. 의식의 뇌는요, 성능이 낮은 컴퓨터고요. 무의식의 뇌는 성능이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운전자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죠. 우리는 걸어서 1시간에 100km를 못 가지만 자동차는 1시간에 100km를 가죠. 근데 자동차는 스스로는 못 가요. 그죠? 그리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20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때 아기의 상태는 주의를 두고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20개월 만에 한국말을 알아듣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두고 글자를 반복해서 본다는 거의 위력을 느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나 암기가 안 될 때 애를 많이 썼죠. 그때 우리가 뭘 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의를 더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애를 써야 될까요? 애를 안 쓰고 더 집중해서 더 주의를 두고 글을 읽으면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그 정보는 100% 나한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복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100% 이해했어도 6일이 지나면 20에서 30%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기 기억으로 가기 전에 공부를 멈추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반복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어릴 때 밥을 먹다가 많이 흘리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밥을 안 흘리게 되죠. 그 이유는 반복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복을 해주면 우리 뇌에서는 액손과 마일린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하게 되면 당연히 액손과 마일린은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반복을 해주면 액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지고 액손과 마일린이 튼튼해지면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안다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반복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첫 번째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공부를 멈춰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보면 읽어보면 다 알거든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는 괄호를 쳐놓은 그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의 목표는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생각나는 문제는 굳이 풀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많이 풀어요. 그럼 굉장히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저절로 생각나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자, 이해 암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 암기는 나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의식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에 주의를 두고 반복해서 읽으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3학년 2학기 수학 개념을 2시간, 뭐 3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다 이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하죠.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한 문장을 읽고 무의식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했던 거를 요약을 하고요. 이제 2일차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런 후기들을 남겨주셨어요. 첫 번째 보면은 속발음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마음속으로 읽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가 잘 될 때는 내가 읽고 있다는 사실 인식이 잘 안 돼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읽고 있다는 사실 인식이 돼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발목을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빨리 읽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속발음이 없어져요. 속발음이 없어지고 눈으로 글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적어도 속도가 책을 읽는 속도가 지금보다 1.5배에서 2배 또는 많게는 3배까지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 시간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훈련을 지속하시면 속발음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 없던 건데 조금 있다가 나의 읽는 속도를 찾는 방법을 잠깐 연습을 해볼 거고요. 결국은 속발음에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무의식 내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속발음은 99.9%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늘 읽고 있었지만 어떨 때는 신경이 쓰이고 어떨 때는 신경이 안 쓰이죠.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면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글을 너무 빨리 읽거나 글을 너무 천천히 읽어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속도를 찾아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의식의 내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의 내가 하는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는 현상이 확연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욕구가 자꾸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책을 보시면 웬만하면 이거는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무의식이 하는 말을 인지하는 느낌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또는 이해가 안 된다고 알죠. 그것이 무의식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늘 계속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의를 할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불쾌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진짜 외람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요. 바쁘게 살아서 쉰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쉬면 쉰다는 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더더욱 전체주의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주의를 할 때 편안한 상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쁘게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자, 이제 나에게 맞는 리딩 속도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책을 펴시고요. 평상시 속도들 읽어보세요. 자, 지금 바로 리딩 시작하세요. 자, 평상시 속도들 읽으시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평상시 속도를 읽으시면서 자, 읽고 계시죠? 읽으시면서 리딩 속도를 10%만 올려보세요. 이게 조금 빠르게 읽는 거죠. 자, 그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그리고 또 10%를 올려보세요. 자, 또 10% 올려보세요. 이제 130%죠. 자, 또 10% 올려보세요. (140%죠) 자, 또 10% 올려보세요. 150%죠. 자,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가 이제 10, 100, 평상치가 100이라면 100, 110, 120, 130, 140, 150 올렸을 때 어느 순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20까지는 괜찮았는데 130이 되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속도는 120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130까지는 괜찮았는데 140이 되니까 이해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130이 나한테 맞는 속도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190, 200까지 올려도 이해도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공부를 할 때 온갖 잡생각이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잡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이 보통 110이나 120 정도 됐을 때 이해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평소에 리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대의 속도로 리딩을 해야 돼요. 이때가 사실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속도예요. 그죠? 만약에 130, 140, 150 이렇게 나왔다면 이분들은 평소에 책을 천천히 읽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20%의 시간을 아낀다면 사실은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150, 200까지 올려도 이해도가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쓸데없이 1.5배, 2배의 시간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의 속도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리딩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우리가 평상시에 책을 읽는 속도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의 속도를 읽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렇게 갈 때마다 그 리딩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이해도는 안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나에게 맞는 리딩 속도를 찾아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에게 10% 올려봐, 20% 올려봐 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속도를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시 아이에게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달쯤 뒤에 다시 올려보는 거죠. 그럼 또 110이 되면 그게 또 아이에게 맞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보시고요.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있죠. 전체주의 연습. 자, 전체주의 연습이 나중에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이제 기반이 되거든요. 자, 지금 한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좀 넓은 데를 보시고요. 좀 넓은 데를 보시고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자, 초점이 닿으면 떼고 초점이 닿으면 떼고 이렇게 해서 내 눈앞에 있는 시야에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면 약간 흐려집니다. 또는 기분적으로 약간 멍해지는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내 눈으로 들어가는 감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 내가 생각을 덜 일으켜요. 즉 생각의 개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무의식적 생각이기 때문에 무의식적 생각이 줄면, 즉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줄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느낌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생각의 개수가 줄므로써 편안해지는 느낌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보세요. 자, 근데 그 이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초점을 어디에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다가 뭔지 모를 약간의 즐거움이 느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뭔지 모를 약간의 행복감, 아무 이유 없는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2분 동안 계속 하겠습니다. 자, 생각으로 빠지지 마시고 초점만 맞추지 마세요. 자, 그만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자, 3분 동안 나는 왠지 모를 행복감을 느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냥 즐거웠다.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지만 그냥 편안했다. 오케이. 자, 그죠? 이 연습을 10번 한 사람과 2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은 다릅니다. 일단은 나중에 그 몰입할 때 집중할 때 집중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을 많이 하면 그냥 행복해집니다. 하루가 아무 이유 없이. 그죠? 괜찮죠? 간단하고 행복해지고 하루가 즐거워지고. 오케이. 자, 이제 책을 펴보세요. 자, 책을 펴고 잘 들리시나요? 책을 펴고 현재 5분 동안 우리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제 했던 것처럼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무의식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건 알아, 이건 몰라,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그거를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하는 거는 글을 읽고 무의식 얘기가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읽고 듣고 읽고 듣고 그죠? 이 연습을 계속하면 나중에 자동화가 됩니다. 지금은 좀 약간 뻑뻑하겠지만 자 준비 시작. 자 글을 읽고 무의식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자 읽고 무의식 얘기를 듣고 그것만 반복하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만. 자, 연수, 김연수 마이크 켜고 잘 됐어? 네, 자, 5분 동안에 책에서 주의가 몇 번 정도 떨어졌어? 안 틀어진 것 같은데. 안 떨어졌어? 그다음에 무엇이 얘기가 잘 들렸어? 네, 안다 모른다 다 얘기해 주지, 그지? 네, 오케이. 자, 뭐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지금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리딩 연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보면 방법을 알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해 보면 안 해요. 방법은 아는데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죠. 살면서 돈 주고 뭔가를 했는데 그냥 방법만 알고 와서 실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많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해서 체화시켜야 돼요. 체화. 그죠? 그래서 없는 시간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불편한 느낌의 정체예요. 자, 우리가 모른다,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 불편하죠. 그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불편하고 답답한 느낌이나 생각,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면 좀 싫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의식 뇌와 의식 뇌가 소통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의 뇌가 무의식의 뇌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운전자라서 슈퍼컴퓨터인 무의식 뇌를 조절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주의였죠. 생각이 아니고 주의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슈퍼컴퓨터인 무의식 뇌는 그에 대한 생각을 일으켜요. 우리가 책을 보다가 옆에 있는 뭐 마우스나 핸드폰으로 주의가 돌아가면 우리 무의식 뇌는 마우스나 핸드폰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대가 사실은 우리의 주의 같은 거죠. 어텐션이죠. 자, 그럼 반대로 무의식 뇌가 의식 뇌를 소통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뇌가 야, 이게 정보 충분해. 내가 결론 내리기에 충분해. 라고 할 때는 좋은 느낌을 보내줘요. 야, 근데 이거 아직 내가 결론 내리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데? 데이터 좀 더 줘? 라고 할 때는 이게 불편한 느낌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은 무의식 뇌가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막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돼. 정보가 부족해? 그래, 그럼 내가 더 넣어줄게.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이거 이해 안 되고 암기 안 되는 건 네 탓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때 딱 물러서려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회피하려고 하고. 그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아이의 무의식 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즉 메타인지라는 것이 내 생각을 보는 힘이잖아요. 내 생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으면 안 보여요. 그죠? 손바닥이 내 눈앞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손바닥을 적당한 거리로 띄어야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보기 위해서는, 즉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각과 분리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과 분리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의식적 생각과 의식적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무의식적 생각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재미 위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무의식적 생각으로 살다 보면 걱정이 되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되게 많아지죠.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풍요롭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뇌가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수만 년 동안 발전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한편에서는 재미 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면인 의식적인 주의가 있고 그에 따른 의식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언제 발동하냐면은 무언가 처음 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때는 의식적 주의가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고 처음 보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의식적 주의를 쓰게 돼요. 근데 공부에 치인 아이들, 특히 이제 중2 정도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 제대로 학습 자세가 안 잡힌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의식적 주의를 안 써요. 무의식 주의를 그냥 써요. 그러면은 공부는 하는데 효과는 없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학습 습관은 중2가 되기 전에 잡아줘야 돼요. 반드시. 중2가 넘어가,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 중2가 넘어가고 사춘기가 와버리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제 생각과 분리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시고요.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5초도 안 돼서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눈 감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데 생각이 계속 난다면 그거는 내가 만드는 생각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 자, 지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절로 나는 생각의 내용이 뭔지. 자, 생각을 멈추려고 해도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계속 나죠. 그 생각의 내용을 관찰해 보세요. 오케이, 그만하시고요. 자, 김민성님, 생각이 관찰이 잘 되시나요? 네, 생각 관찰 잘 되고, 뭐, 떠오르는 네, 것도 다, 네, 입니다. 그죠. 이제 네. 이처럼 사실 김민성님은 오늘 수업 전에 이 연습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시는 거고, 자, 이것이 이제 생각과 분리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생각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생각을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즉 메타인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요. 그냥 어슴푸레하게 아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으시고요. 자,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 하나하나에는 모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이 실려 있어요. 자, 볼까요? 자, 가장 미워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자, 감정이 실려 있죠. 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느낌과 감정이 실려 있죠.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이처럼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하나하나에는 항상 어떤 느낌과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느낌과 감정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죠?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은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거는요, 기억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서울 시내에 한 바퀴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그죠? 기억나는 거는 느낌과 감정이 실려 있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죠? 거기서 누굴 봤는지, 어떤 건물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냥 대충 기억나죠? 그것도 10일, 한 달 지나면 까먹죠? 자,
이제는 한 발 더 갑니다. see어라는 게 있어요. seer. 보는 자라는 의미겠죠. 그죠? 보는 자. 자, 이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즉 생각과 내가 확실히 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생각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영화는 영화고 나는 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보고 그 생각에 붙어 있는 느낌과 감정을 알지만, 그죠? 그 느낌과 생각에 감정에 영향받지는 않아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메타인지가 분명해져요. 아시겠죠? 자,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자,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계속 나죠. 왜냐하면 무의식의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생각 하나하나에 어떤 느낌과 감정이 붙어 있죠. 그 에너지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 생각, 그 느낌, 그 감정이 아니죠. 그죠? 영화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화 내용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나는 그 영화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을 멈추고자 해도 어떤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고 나는 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다 알지만 나는 그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죠. 이 점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돼요. 자, 눈 뜨시고요. 자, 이 연습을 계속 하시면 see어의 자리가 점점 분명해지고요. 공부를 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의식적 주의와 의식적 주의를 둘 다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는 대부분 무의식적 주의로 살아가요. 그죠? 무의식적 주의로 살다가 갑자기 아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이제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자, 근데 뭐 그래도 공부를 할 때는 의식적 주의를 써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만큼은. 뭐 수학을 공부한다, 영어를 공부한다, 과학을 공부한다 분명하죠. 그래서 의식적 주의를 두고 글을 읽으면, 그죠? 무의식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안다, 모른다, 좀 더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생각만 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느낌, 느낌, 감정은 배제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안 풀리면 답답해 하거든요. 불편해하고. 그죠?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무의식 내가 정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빨리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 외람되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그거는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실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몰랐죠. 어릴 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태로 어른이 돼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고리를 끊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공부할 때만큼은 의식적 주의를 두고 의식적 주의에 대한 무의식 내의 생각만 취하지 거기에 붙어있는 감정은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모른다고 불편해할 것도 없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see어의 자리에서 책을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전체 주의로 들어가게 되면요. 생각의 개수가 줄죠. 그런데요. 생각의 개수가 줄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들이 있죠.
자, 생각의 개수가 준 상태에서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의 개수가 줄기 때문에 훨씬 잘 보입니다. 어떤 생각들인지가. 그죠? 그게 이 상태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다시 이제 전체주의를 해보세요. 자, 좀 넓은 공간을 보시고 초점을 맞추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어떤 생각들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분명하게 보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생각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자, 1분 동안 해볼게요. 자, 그만하시고요. 다윤이, 강다윤, 네. 생각이 분명히 보여?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모르겠어? 자, 전체주의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지? 네. 그래도 그 네. 생각이 뭔지 인식이 됐어? 어떤 내용의 네. 생각인지. 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가 인식이 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를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네. 그지? 무언가가 있으니까 인식이 됐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그게 씨어야. 알겠지? 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그게 명확해지거든. 그래서 억지로 씨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자, 지윤이, 박지윤. 인터넷에. 네. 자, 지윤이는 전체주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지 확인이 됐어? 음? 네. 자, 그러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른 생각이 나타나. 음. 자, 봐봐. 다른 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지. 네. 자, 알게 됐다는 것은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게 씨어야. 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자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 그 자리가 명확해지면 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알게 돼. 자, 다시. 자,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주의를 하면서 씨어의 자리를 확실히 느끼셔야 돼요. 그죠? 내가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저절로 나는 거고 저절로 나는 생각을 내가 알죠, 그죠? 그러면은 아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인 생각은 전부 알죠. 여러분이 무의식의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듣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글을 읽으면 안다 모른다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듣죠. 근데 그거를 듣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죠? 그게 씨어예요, 씨어. 아시겠죠? 그 자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즉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 들어가시고요. 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을 보세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갖고 있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오후에 뭐 하지? 기타 등등. 그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의 내용을 내가 알죠. 그죠? 그 뭐냐면 내 안에 그 생각들을 아는, 보는 seer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seer의 자리를 느껴보세요. 자, 1분 동안 시작. 자, 그만. 자, 이 seer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볼게요. 김성경님, 그 seer의 자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마이크 켜시고. 아, 네, 좀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지만 그 생각을 알죠, 우리가.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느끼는 연습을 해주시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저절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석이 강지석. 자, 지석이는 전체 주의를 할 때 마이크 켜고 어떤 생각이 나는 걸 알지, 그지? 잠깐만 선생님 해볼게. 안 되네. 오케이. 자, 승기. 명기 동생 승기. 자, 승기는 seer가 뭔지 알겠어? 자, 전체 네. 주의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지, 그지? 네, 근데 그 생각을 알지? 네. 어떻게 알아? 알려고 한 거야? 아니면 저절로 알아진 거야? 저절로 알아줬어요. 그럼 뭐야? 그 생각을 아는 seer가 승기 내에 있다는 얘기지. 네. 혹시 그걸 느꼈어? 그게 있다는 거를? 네, 오케이. 자, 이 seer를 느끼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메타인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성훈이 혹시 시연이 있나요? 시연이? 소은이는 너무 어려서 좀 그렇고. 시연이 옆에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 시연이 있나요? 네. 시연이 seer 자리가 뭔지 알겠어? 네. 오케이. 그래,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 야. 오케이. 자, 이처럼 우리가 seer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좀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주의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볼게요. 자, 이제 정면을 보시면서, 자,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뒤쪽 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천장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왼쪽 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오른쪽 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시 정면을 보세요. 자,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뒤쪽, 천장, 왼쪽, 오른쪽, 다시 앞쪽으로 무언가가 움직이죠. 그죠? 그게 주의예요, 주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나는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 하면서 친구랑 얘기할 수 있다. 자, 요거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뭐 별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안 된다고 낙담하실 일도 아니고요. 뭐 할 수 있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어머님들 아침에 바쁘시잖아요. 애들 깨워야 되고 챙겨야 되고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뭐 가방도 챙겨 준비물도 챙겨야 되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의 뇌는요, 한 번에 한 가지를 할 때 효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죠. 뭔가 빠뜨리는 일도 생기고. 그죠? 자, 그거는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요.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잘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 실제로는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매우 빨리 전환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매번 멀티태스킹 할 때마다 인식의 비용이 든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서 저것으로의 주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죠. 컴퓨터 하다가 친구랑 얘기하다가 다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싹 움직이니까 마치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면 우리는 뭔가 손해를 봐야 돼요. 자,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코르티솔은 뭐냐면요. 쇠를 녹일 정도의 강한 산성 용액인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을 버티는 거거든요. 코르티솔이 하는 일은 뭐냐면 혈관벽에다가 스크래치를 내요. 그럼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백혈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백혈구 숫자가 줄겠죠. 그럼 면역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많은 사람은 암이 걸려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멀티태스킹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가지 쓰면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 오래 삽니다. 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효율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면요. 과부하가 걸리고 코르티솔이 나오고 자극이 되고 뇌 기능을 저하시켜요. 근데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게요. 멀티태스킹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주의가 글자와 무의식의 내가 하는 얘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힘든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이거 외에 딴 것도 하죠. 그죠? 뭐 계속 두리번 그리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동시에 세 가지 네 가지 일을 하니까 공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부할 때만큼은. 그죠? 공부할 때만큼은 딱 두 가지만 해야 돼요. 글자의 주의를 두고 보는 것과 내 무의식의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듣는 것. 딱 두 가지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일에는 자동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동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를 하면서 C의 자리를 명확하게 확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딩을 하시면서 멀티태스킹을 안 하는, 딱 두 가지만 하는, 글자의 주의를 두고 읽으면서 무의식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미 그것도 지금 두 가지 일이잖아요. 거기서 더 추가하면 안 돼요. 그죠? 뭔가 이렇게 옆에 있는 펜을 만지작 거린다든지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그 과자 먹는 거가 애들이 보통 보면 공부하면서 뭐 먹는 거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그거 집중력 깨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 뇌과학자들이 공부하면서 껌을 씹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껌을 씹거나 또는 음악을 애들 많이 듣죠. 귀에 뭐 음악 들으면 공부 잘 된다고. 근데 그게 집중력을 30% 떨어뜨려요. 근데 아이는 못 느껴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왜냐하면은 주의를 소리나 껌을 씹는 활동에 주의를 사실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주의를 뺏긴다는 사실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음악을 듣거나 또는 껌을 씹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음악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백색 소음하고 똑같죠. 그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백색 소음, 백색 가전, 뭐 소음을 들려주면 이제 편안해지는 것 같은 거. 그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카페에 가면 또는 독서실에 가면은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는 음악들을 틀어주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주로 듣는 경우라면 그거는 집중력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자 다시 책을 펴시고요. 책을 펴시고 5분 동안 책을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전체 주의로 들어가서 C의 자리를 느끼고 그리고 책을 볼 텐데 책을 볼 때는 글자에다가 주의를 두고 무엇이 내가 하는 얘기를 듣는 거 외에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자, 전체주의 들어가서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 들어가셨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뭔지 알죠? 그 생각이 뭔지 안다는 것은 내 안에 see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see어의 자리를 느껴보세요. 자, 그 see어의 자리에서 5분 동안 리딩 하겠습니다. 자, 리딩 시작.
자, 그만하시고요. 연수, 김연수, 마이크 켜고. 자, 연수는 글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하나 또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느낌과 감정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 조금은. 예를 들어서 안다라고 할 때는 느낌이 좋고 약간 모른다 그럴 때는 느낌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 네. 자, 그런데 그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느낌에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오케이. 그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혹시 그 C의 자리가 잘 유지가 됐어? 오케이. 그지? C의 자리에서 그 글이나 문장이 갖고 있는 느낌,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리딩을 해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김민성님. 자, 네. 5분 동안 C의 자리가 잘 유지가 됐나요? 네, 크게 뭐 영향받지 않고 읽긴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자나, 즉 단어나 문장이 갖고 있는 느낌이나 감정에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네, 뭐 아는 단어나 아는 내용이 나오면 좀 반갑기도 했고요. 나머지 뭐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가 뭐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도 그냥 뭐 읽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가운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가운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지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면, 그죠? 희노애락이 다 내 거죠. 근데 내가 영화를 보는 관중이 되면, 그죠? 관객이 되면 그냥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냥 영향받지 않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완전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방법. 자, 사실은 이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몰입 상태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자동화가 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들어가지지는 않지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공부를 조금 한 5분, 10분 하면은 그냥 몰입 상태로 쓱 들어가는 이제 뭐라 그럴까? 길이 생기게 되거든요. 길이. 자, 몰입에 들어가는 단서는 이거예요. 뇌과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뇌는 한 가지 대상의 주의를 지속해서 둘 때 그 대상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뇌의 효율성을 올려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한 가지 문제에 골똘히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탁 해결이 되죠.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약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그 어떤 문제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하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에다가 주의를 두고 계속 주의를 두고 있으면요. 우리 뇌가 효율을 올리는데 그 효율을 올리는 것이 뭐냐면 그게 몰입이에요. 자, 그래서 그 황농문 교수님, 그 서울대 재료공학과의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에도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면 효율을 올려요. 무조건 올려요. 그죠? 그래서, 무의식 뇌는 어떻게 보면은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지만, 그죠? 의식의 뇌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는 기계 같은 거거든요. 자, 그 방법은 뭐냐면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리딩을 하다 보면 멈추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죠? 몸이 가렵기도 하고, 뭐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갑자기 뭐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일어서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러니까 리딩을 멈추고 싶은 욕구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애들은 멈춰요. 그죠? 근데 그 욕구는 사실은 아이들이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죠.
왜 그런 욕구가 드냐면 주의가, 그러니까 의식적 주의 사이사이에 무의식적 주의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안 끼어드는데, 이제 아직 이제 훈련 과정에서는 이제 무의식 주의가 끼어들고, 무의식 주의가 끼어들면 자꾸 멈추고 싶어요. 리딩을 멈추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요. 자, 그럴 때 멈추지 않는 거죠. 3번, 4번, 5번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 뇌가 효율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몰입을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몰입 연습을 할 건데요. 자,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딩을 멈추고 싶은 욕구를 완전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는 멈추고 싶을 때 사실은 멈춘다고요. 한 2-3번 정도 그런 느낌이 들면 그냥 애들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어때요? 좋죠. 좋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무언가가 저절로 되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몰입 경험이죠.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좋은 느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것을, 즉 멈추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몰입에 들어가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은 반대로 돼요. 이제 몰입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 좋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5분 동안에 멈추고 싶은 욕구를 몇 번이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연습이 될 거고요. 10분 동안, 자, 10분 동안 해보면 멈추고 싶은 욕구가 몇 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참는 거예요.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고, 5번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우리 뇌가 한 가지 대상의 주의를 오랫동안 두고 있으면 그 대상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 효율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지금도 마이크가 켜지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지석이 선생님 마이크 끌게. 자, 그 다음에 성혜경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으신가? 그 다음에 김용훈님 마이크 끄겠습니다. 네. 김용훈도 마이크 없으시고. 네, 됐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그죠? 글자에 주의를 두고 무의식 내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전체 주의를 통해서 C의 자리를 확보하고, C의 자리를 통해서 글을 읽는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생각이든 영향받지 않고, 알지만 영향받지 않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하나하나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훈련을 통해서 한 개씩 한 개씩 깨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행되기 시작해요. 자, 다시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를 통해서 생각의 개수가 줄지만 그래도 생각이 여전히 나죠.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 보세요.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안다고 하는 거는, 그죠? 내가 알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아지죠. 즉, see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see를 느껴보세요. 그 see는 어떤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든 그냥 아는 자리입니다. 영향받지 않는 자리죠. 자, 그 see의 상태에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리딩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멈추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마다 참으세요. 자, 시작.
자, 멈추고 싶은 욕구를 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몰입 비슷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멈추지 마세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10분 동안 책을 읽으시면서 몰입 비스무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신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오케이, 4명, 5, 6명, 오케이. 자, 카메라 켜신 분들 중에 6명이네요. 자, 연수 얘기 잠깐 들어볼게요. 연수, 김연수. 네. 어땠어? 어떤 느낌이, 어떤 상태와 어떤 느낌이 들었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음, 좀 힘들어질 때 음. 다시 읽었을 때 그렇지, 이제 멈추지 않았지, 그지? 오케이, 그랬더니, 되게 끝나고 보니까 음, 몰입이 있었구나가 그치, 그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멈추지 않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몰입이 돼 있었지, 그지? 오케이, 그거야. 그러면 이제 연수 앞으로 공부할 때, 멈추지 않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걸 하다 네. 보면, 그냥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몰입이 되기 시작해.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걸로 믿고 싶어요. 자, 그죠? 사실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몰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뭔가 멈추고 싶은 욕구가 들죠. 그죠? 그때 멈추지 않으면 우리 뇌는 효율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냥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죠. 잡고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무의식의 뇌가 효율을 올려버려요. 그죠? 지금 카메라 켜신 분이 10명인데, 그죠? 10명 중에 6명이 몰입 비스무리한 경험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깊은, 이제 몰입에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몰입을 경험하게 돼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글자에만 주의를 두고 읽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 내의 결론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돼요. 그죠? 즉, 내가 전달한 데이터에 대해, 정보에 대해서 무의식 뇌는 0.3초 만에 항상 어떤 결과를 피드백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그걸 잘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멈추지 않는 거죠. 방금 연수 같은 경우도 그죠?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멈추지 않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몰입이 되어 있더라 그러죠. 이거는 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으면 우리 뇌가 효율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몰입하는 줄도 모르고 몰입을 하고 나중에 보면 몰입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자동화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죠?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연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한번 배우게 되면 10년 만에 타도 탈 수 있죠. 그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무의식에 저장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과학,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을 읽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자동화되어 버리면 언제 공부를 해도 항상 이 상태가 작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넘기고 나면 사실은 그냥 아이한테 맡겨두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할 때 공부하고 싶을 때 얘가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를 치고 나가기 시작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이제 과연 우리가 진짜로 공부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죠? 뭔가 조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죠? 자, 내일 준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지나 또는 한 번 더 읽어보고, 가급적이면 안 읽어본 책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내일은, 우리가 진짜로 공부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대해서. 사실은 오늘 했던 거 연장선상인데, 어쨌든, 그거를 경험해 볼 거고요. 준비물 잘 챙겨주시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채팅창에다가 그 피드백, 오늘 후기하고 뭐 질문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후기는 후기대로 정리하고 또 제가 코멘트할 사항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